문턱을 넘는 바람 소리가 길게 스칩니다. 오늘 머물 자리는 두려움의 결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 오래 함께한 부부의 식탁이 잠깐 멎습니다. 국물의 김은 가늘게 오르는데 마음은 어제의 검사 수치에 발이 묶입니다. 현관의 신발은 제자리에 있으되 친구의 빈자리는 아직 따뜻한 기운을 잃지 못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짧은 구절을 이마 안쪽에 세웁니다. 형상은 비어있고 비어있음은 곧 형상임을 오늘은 생활의 중심에 놓습니다. 방금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 숨을 길게 내쉬며 어깨에 힘을 덜어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은 염송전 알림을 잠시 모두 끄고 반야의 한 줄을 또박또박 새기는 일입니다. 새벽 공기가 발등에서부터 차갑게 스며듭니다. 그 냉기가 생각의 모서리를 둥글게 합니다. 두려움은 멈추라 말할수록 더 소란스러워집니다. 놓아두면 바람처럼 지나가고 지나가면 방향만 남습니다. 그 방향을 집착에서 비켜서는 걸음이라 부릅니다. 염송을 시작합니다. 첫 음절이 혀끝에서 떨리고 그 떨림이 목울대를 타고 가슴뼈 사이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한 줄, 또 한 줄. 진동이 잔잔히 번져 굳었던 곳을 풀어줍니다. 여기서 잠시 정지 호흡을 둡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빈칸을 허락합니다. 또 한 번 쉼을 둡니다. 소리는 낮추고 마음의 문턱을 한 치 더 내립니다. 두려움의 얼굴을 다시 봅니다.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측의 그림자, 후회의 무늬, 미련의 끈, 습관의 자국. 그 갈래마다 한 구절을 얹습니다. 온이 모두 비어있음을 비추어 봅니다. 몸의 감각은 파도처럼 일어나다가 흩어지고 느낌은 해변 거품처럼 금세 사라집니다. 생각은 모였다가 줄고 의지는 방향을 살짝 고쳐 앉습니다. 알아차림은 부두처럼 물때를 받아들입니다. 기적은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느린 변화를 데리고 옵니다. 아침 산책 전 무릎을 2번 문지르던 손길이 오늘은 3번으로 늘어납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꺾지 않고 발꿈치를 바르게 눌러넣는 주의가 생깁니다. 점심 약을 챙길 때 물컵을 책상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옮겨놓는 판단이 뒤따릅니다. 이 미세한 조정이 하루의 결을 바꿉니다. 두려움이 지휘하던 몸짓에서 관찰이 안내하는 움직임으로 넘어옵니다. 관찰은 목소리가 낮습니다. 낮아서 오래가고 낮아서 잊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작은 창을 내려놓고 창밖의 빛을 잠시 바라봅니다. 그 빛이 벽을 옮겨 앉는 동안 마음속 수치의 굵기가 가늘어집니다. 수치는 여전히 수치이고 부재는 여전히 빈자리입니다. 다만 그 위에 무늬를 덧칠하던 손이 오늘은 멈춥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살피는 힘입니다. 또 한 번 정지 호흡을 둡니다. 숨이 머무는 그 찰나에 고아집과 멸과 도의 넓은 자리를 떠올립니다. 내 자락이 마음의 자리를 나누어 주니 한켠이 비워집니다. 그 빈틈으로 바람이 드나들고 드나들면 곧 안도의 모양을 만듭니다. 반야의 구절은 칼이 아니라 등불입니다. 베어내지 않고 비춰줌으로 어둠의 윤곽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두려움은 도망치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자리 찾은 두려움은 이웃이 되어 조심을 가르칩니다. 조심은 생을 지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창가의 커튼이 사뿐히 흔들립니다. 그 미세한 떨림을 따라 말의 결도 조금 더 가라앉고
조금 전 흔들리던 커튼의 결이 진정됩니다. 그 여운을 따라 손이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뒤집습니다. 화면을 엎어두니 빛이 벽을 타고 천천히 옮겨갑니다. 그 이동을 눈으로 따라가며 마음의 속도를 늦춥니다. 점심 이후의 시간은 종종 조급합니다. 냉장고의 메모지, 약 복용 시간, 문자 알림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분별은 이때 힘을 얻습니다. 옳고 그름의 가위질이 빨라지면 말의 가장자리도 쉽게 날이 섭니다. 감각과 대상의 울타리가 절대가 아님을 떠올립니다. 보되 보이는 것으로 나를 만들지 않고 듣되 들리는 것으로 하루의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지 호흡을 짧게 둡니다. 들숨 하나로 숫자 하나를 떠나보내고 날숨 하나로 남은 생각의 꼬리를 내려놓습니다. 또 한 번 쉼을 둡니다. 두 손을 허벅지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어깨선을 반뼘 낮춥니다. 그 사이에 알아차립니다. 세상은 언제나 같은 크기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을 때는 넓게 들어오고 좁을 때는 비좁게 다가옵니다. 분별은 마음의 통로를 가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가늘어진 통로는 작은 흠집도 큰 금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을 더합니다. 알림은 3가지만 남깁니다. 가족, 병원, 금융. 나머지는 저녁 한 번에 모아 확인합니다. 이 단순화는 게으름이 아니라 자비의 다른 이름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덜 다치도록 문턱을 낮추는 일입니다. 오후의 빛이 카펫 위로 길게 누워 앉습니다. 그늘과 빛의 경계가 옮겨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화면 속 문장들이 급히 덧칠한 색을 잃습니다. 색이 빠지자 무게만 남고 무게를 가만 살피니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문 앞에서 택배 상자를 조심스레 엽니다. 칼날을 깊이 넣지 않고 테이프만 얇게 긁어냅니다. 포장지를 재질대로 나누어 담는 동안 마음도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질서가 생기자 분별은 자기 자리를 받고 조용해집니다. 이웃이 배를 누르고 수도꼭지에 새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당장 고쳐야 한다는 급한 말과 천천히 보자는 완만한 말이 엇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듣는 쪽을 선택합니다. 상대의 문장을 끝까지 들으니 내 판단의 문장은 반쯤 사라집니다. 사라진 자리에는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으로 관계가 통풍됩니다. 얻을 것도 없고 뽐낼 지혜도 없다는 마음을 허리춤에 묶습니다. 말의 속도가 늦춰지니 표정의 주름도 풀립니다. 주름이 풀리니 귀가 더 멀리 열립니다. 여기서 정지 호흡을 한 번 더 둡니다. 숫자도 내려놓고 이름도 풀어놓는 잠깐의 무명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자니 분별의 기세가 마루턱을 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오후의 루틴은 그대로입니다. 약 상자를 확인하고 물조리개로 난초에 물을 덧줍니다. 다만 손놀림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급함이 덜어지고 살핌이 앞섭니다. 살핌이 앞서니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자 마음의 파문도 잦습니다. 경전은 책상 위 문서가 아니라 생활의 동작으로 내려앉는 빛입니다. 빛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길을 오래 비춥니다. 그 길 위에서 오후가 조금 더 길어지는 듯합니다. 그 생각이 가라앉을 즈음 한 구절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조금 전 떠오른 구절이 마음의 결을 다잡습니다. 부엌 불빛이 낮게 번지고 주전자에서 첫 김이 오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감정의 그림자도 길어집니다. 이때 서운함은 조용히 몸집을 키워 말끝에 매달리곤 합니다.
저녁 밥상을 차리며 전화기를 엎어둡니다. 벨소리가 울리기 전 먼저 마음의 소리를 낮춥니다. 그때 한 줄이 또렷합니다. 얽매임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는 뜻을 배 안쪽에 놓습니다. 정지 호흡을 둡니다. 들숨에 서운함의 이름을 날숨에 이름 없는 자리로 보냅니다. 또 한 번 쉼을 둡니다. 식탁의 수저를 가지런히 맞추며 말의 모서리를 둥글립니다. 형제와 유산 정리 전화를 이어갑니다. 오래된 오해는 금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머리카락 굵기에 갈라짐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정을 묻고 내 사정은 나중에 둡니다. 순서가 바뀌자 목소리의 결이 바뀝니다. 뒤바뀐 생각과 헛된 꿈을 멀리하라는 당부를 혀끝에서만 데웁니다. 사실 앞에서 상상은 줄어듭니다. 상상이 줄자 억울함도 숨을 떱니다. 저녁국이 보글거립니다. 간을 보며 소금을 한 꼬집 덜어넣습니다. 덜어넣는 그 정도가 관계를 닮습니다. 넘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문장을 보내기 전 세 호흡을 지킵니다. 첫 호흡의 형편을 살피고, 둘째 호흡에 단어를 다듬고, 셋째 호흡에 마침표를 하나 줄입니다. 손주 영상통화가 예고 없이 끊깁니다. 아쉬움이 모굴대를 툭 치고 지나가지만 불평을 올리지 않습니다. 때가 닿으면 다시 이어진다는 인연의 바퀴를 속으로 떠올립니다.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한 걸음 늦추는 마음이 오늘 저녁을 지킵니다. 정지 호흡을 더합니다. 그 사이에 문득 깨닫습니다. 서운함은 상대를 벌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곤 했습니다. 지키려는 마음은 귀합니다. 다만 방향을 조금 바꾸면 보호가 자비로 변합니다. 스마트폰의 작은 창을 다시 엽니다. 은행 알림이 하나 와 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숫자입니다. 그러나 오전에 분별이 찾아든 뒤라 그 숫자에 사연을 더씹히지 않습니다. 필요한 확인만 하고 화면을 천천히 닫습니다. 형제에게 짧은 문장을 남깁니다. 당신 뜻을 먼저 듣겠다고, 내 생각은 내일 이야기하겠다고 전합니다. 문장을 보낸 뒤 마음의 뒷꼭지에서 온기가 일어납니다. 온기는 화해의 시작이 아니라 경계가 낮아지는 신호입니다. 반야의 빛은 밤이 깊을수록 또렷합니다. 책장 위 얇은 경본이 생활의 호흡과 겹칩니다. 겹쳐지는 동안 서운함은 살필 힘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힘이 식탁의 말을 지키고 잠자리에 눕는 등을 부드럽게 받쳐줍니다. 여기서 마지막 쉼을 놓습니다. 들숨이 들어와 등을 펴고 날숨이 나가며 턱끝을 이완합니다. 숨의 길이가 늘자 말의 길이도 알맞게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드니 표정이 말하고 표정이 말하니 관계가 덜 다칩니다. 찻잔의 가장자리에서 빛이 길게 늘어납니다.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저녁의 온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시갯바늘이 소리를 낮춥니다. 불빛을 하나씩 덜어내니 방 안의 물건들이 제 그림자를 찾습니다. 이 시간 잠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어지는 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염송의 결이 베개 속으로 스며듭니다. 침대 머리맡에 경본을 가볍게 세웁니다. 전화기의 푸른 빛을 최소로 낮추고 취침 모드로 바꿉니다. 약통을 확인하고 물컵을 베드 테이블 가운데에 옮깁니다. 작은 준비가 긴장을 덜어줍니다. 무명도 없고 무명을 다함도 없다는 뜻을 인맥처럼 펼칩니다. 어둠을 몰아내려 하지 않고 어둠이 지나가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 허용이 잠의 문턱을 낮춥니다.
정지 호흡을 둡니다. 들숨에 오늘 있었던 말을 떠오르게 하고 날숨에 말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또 한 번 쉼을 둡니다. 귀를 베개에 붙이고 심장의 박동을 세어봅니다. 박동은 파도처럼 왔다 갑니다. 파도를 세다 보면 파도는 파도답게 지나갑니다. 불면의 매듭은 대개 내일의 걱정과 어제의 후회가 서로 감아 만든 실입니다. 실을 자르지 말고 한 올씩 푸는 마음으로 봅니다. 내일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의 일은 이미 갔습니다. 여기 남은 것은 숨 하나뿐임을 알아차립니다. 작은 실천을 더합니다. 불을 모두 끄기 전에 방안을 바라보며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속말을 한번 놓습니다. 속말은 다짐이 아니라 표시입니다. 표시를 해두면 마음은 그곳으로 되돌아와 쉬기 쉽습니다. 이불의 무게가 다리 위에 고르게 내려앉습니다. 그 무게를 밀어내지 않고 하중을 허벅지로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니 열이 빠지고 열이 빠지니 미세한 근육의 뭉침이 풀립니다. 몸이 풀리자 생각도 풀립니다. 지혜를 찬탄하는 대목을 귓속으로 낮게 되냅니다. 칭송은 주문이 아니라 방향표입니다. 방향표를 따라 마음이 같은 자리를 맴돌지 않도록 통로를 곧게 펴줍니다. 여기서 정지 호흡을 한 번 더 둡니다. 들숨 4박, 머물 2박, 날숨 8박으로 길게 뽑습니다. 박이 길어지자 생각의 걸음이 짧아집니다. 짧아진 걸음 사이로 어둠의 결이 고운 천처럼 펼쳐집니다. 밤은 긴장 속에서 길어지고 수용 속에서 짧아집니다. 수용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의 다른 얼굴입니다. 지혜의 얼굴을 떠올리자 창문 틈에 차가운 공기도 내쉴 숨에 섞여 따뜻해집니다. 따뜻함이 복부에 모이고 복부에서 허리로 번져 허리의 굳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스탠드 불을 끄고 눈꺼풀의 무게를 믿어봅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니라 위탁입니다. 위탁하니 어둠이 도와줍니다. 어둠은 잠의 친구라서 불필요한 빛을 가만히 걷어줍니다. 문득 낮에 미처 돌려주지 못한 전화가 떠오릅니다. 메모지에 한 줄만 남기고 다시 눕습니다. 남겨둔 한 줄이 내일의 나를 대신 깨워줄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오늘 밤의 마음을 안쪽으로 모읍니다. 방금의 결을 잃지 않기 위해 손끝으로 이불 끝을 한 번 더 만져봅니다. 촉감이 조용히 퍼지고 퍼지는 결을 따라 생각의 자락도 밤의 결이 고요히 가라앉자 새벽빛이 실처럼 스며듭니다. 알람보다 먼저 깬 몸은 무릎의 상태를 먼저 묻습니다. 손바닥을 살짝 얹어 온도를 재고 천천히 관절을 굽혔다 펴보며 하루의 속도를 가늠합니다. 얻을 것이 없으므로 쥐려는 힘을 푼다는 뜻을 발등으로 흘려보냅니다. 쥐던 힘을 놓자 통증의 모양이 바뀝니다.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도 아픔이 전부는 아니게 됩니다. 정지 호흡을 둡니다. 들숨에 무릎을 덮은 이불의 무게를 느끼고 날숨에 무게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또 한 번 쉼을 둡니다. 발끝을 돌리고 발목의 작은 소리를 한 번만 확인합니다. 부엌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약통의 요일칸을 확인하고 아침 약을 물과 함께 천천히 삼킵니다. 혈압기를 팔에 감고 수치를 적습니다. 수치는 지도일 뿐 땅이 아님을 떠올립니다. 지도는 방향을 알려주되 발의 감각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창문을 반뼘 열고 거실 끝에서 현관까지 집 안 산책을 시작합니다. 벽을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는지 살피되 무리하지 않습니다. 걷기의 리듬을 반야의 리듬과 맞춥니다.
한 걸음 한마디 깊이 행하던 때를 마음으로 더듬습니다. 깊이는 속도가 아니라 주의의 밀도라는 것을 오늘 다시 배웁니다. 통증의 성질을 바꾸는 길은 억지로 덮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듯 느낌은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깃발을 붙들면 더 펄럭이고 바람을 탓하면 더 세게 불어옵니다. 바람과 깃발을 같이 보고 장대의 고요를 떠올립니다. 고요는 붙잡는 힘이 아니라 관찰의 너비에서 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을 놓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기 전 현관 앞에서 종아리 뒤 근막을 10호흡만큼 느립니다. 휴대전화의 속도 기록은 나중에 보며 지금은 발바닥의 감각에 귀를 둡니다. 통증이 화살이라면 두 번째 화살을 내가 쏘지 않기로 합니다. 첫 화살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으나 둘째 화살은 대부분 내 판단의 과속에서 나옵니다. 정지 호흡을 더합니다. 들숨에 허리를 살짝 길게 하고 날숨에 어깨를 한 뼘 낮춥니다. 어깨가 내려가자 무릎의 긴장도 내려갑니다. 관절은 서로 연대합니다. 한 곳이 풀리면 다른 곳이 뒤따라 풀립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신발끈을 확인합니다. 매듭을 너무 조이지 않고 느슨하지도 않게 조절합니다. 끈의 균형은 마음의 균형을 닮습니다. 긴장과 이완이 교대로 오갈 공간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모든 골을 건너게 하는 힘이라는 뜻을 발목 근처에 얹습니다. 건넌다는 말은 사라짐을 뜻하지 않습니다. 건너편으로 옮겨서서 골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일입니다. 의사의 조언과 재활운동표는 성실히 따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일은 지혜의 일부입니다. 지혜가 있어도 몸은 몸의 속도로 낫습니다. 그 속도를 존중하니 마음의 조급이 줄어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걸음의 폭이 아침보다 반 뼘 넓어집니다. 폭이 넓어지자 숨이 깊어지고 숨이 깊어지자 얼굴의 근육이 풀립니다. 풀린 얼굴로 거울을 보니 미간의 주름이 조금 옅어 보입니다. 옅어진 주름 사이로 오늘을 건너갈 힘이 드나듭니다. 작은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방금의 결을 손끝으로 더듬어 봅니다. 새벽에 다져둔 호흡이 낮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구청과 은행을 들르는 날입니다. 서류철을 가방에 넣고 안경 닦기를 챙기며 떠날 채비를 합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늙음과 죽음 그리고 그 끝마저도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떠올립니다. 변화 앞에서 몸을 굳히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차분히 밟기로 합니다. 버스 안에서 정지 호흡을 둡니다. 들숨에 창밖 가로수의 색을 들이고 날숨에 창 안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또 한 번 쉼을 둡니다. 손잡이를 가볍게 쥐고 어깨선을 한 뼘 낮춥니다. 구청 창구에 번호표가 불립니다. 직원의 말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서류의 구멍을 이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말, 도장이 살짝 번졌다는 말, 예상과 다른 요구에 심장이 잠깐 빨라집니다. 그때 가만히 혀끝으로 말합니다. 쥘 것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힘을 덜어냅니다. 말의 속도가 더딘 쪽을 택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을 한 줄씩 알려달라 전합니다. 문장을 길게 느리지 않고 짧고 또렷하게 나눕니다. 말이 짧으니 상대의 말이 쉽게 들어옵니다. 정지 호흡을 더합니다. 들숨 둘, 머물 하나, 날숨 넷. 그 사이에 눈의 초점을 한번 멀리 보냅니다. 먼 곳을 보니 가까운 일의 크기가 알맞게 줄어듭니다. 은행에서는 온라인 인증을 다시 합니다. 비밀번호가 한 자리 틀립니다. 이름과 숫자,
기호가 섞인 화면을 보는 동안 손끝에 땀이 맺힙니다. 화면을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손바닥을 살짝 닦습니다. 다시 들고 천천히 입력합니다. 모든 부처가 이 지혜의 의지에 깨어났다는 전승을 떠올립니다. 깨어남은 특별한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창구 앞의 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줄이 움직일 때마다 한 사람의 등을 축원하듯 바라봅니다. 등마다 누군가의 사정이 얹혀 있음을 상상합니다. 상상이 자비를 부르고 자비가 조급을 덜어줍니다. 서류가 마침내 접수되고 마지막 도장이 찍힙니다. 도장의 붉은 원이 종이 위에서 또렷합니다. 원 안에 흩어지던 마음이 모입니다. 모인 마음은 상을 요구하지 않고 절차의 수고를 조용히 인정합니다. 이웃에게 문자가 옵니다. 공공요금 자동이체가 잘 되었는지 묻습니다. 확인하겠다고 답하고 집에 돌아와 은행 앱을 켭니다. 숫자는 여전히 숫자이고 기한은 여전히 기한입니다. 다만 실패하면 큰일이라는 생각 대신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된다는 여지를 둡니다. 여지는 마음의 쿠션이라서 부딪힘을 덜 아프게 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을 정리합니다. 첫째, 외출 서류는 전날 저녁에 미리 점검합니다. 둘째, 창구에서는 문장을 짧게 나눠 말합니다. 셋째, 인증 화면 앞에서는 한 번 손을 내려놓고 호흡을 먼저 맞춥니다. 하루의 끝에 주문을 한 번 더 부릅니다. 가테 가테 파라 가테 파라승 가테 보리사바. 건너가고 더 건너가 온전히 건넌 자리에 이르라는 소망을 마음속에서만 올립니다. 건넌다는 말은 멀리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도 시야가 넓어지는 움직임입니다. 창밖 노을이 천천히 접힙니다. 노을의 빛깔이 바뀌듯 오늘의 긴장도 색을 바꿉니다. 색이 바뀌자 무게가 달라지고 무게가 달라지니 걸음의 굽힘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마음 한켠에서 놓친 인연의 실마리가 살짝 당겨집니다. 노을이 걷히고 거실등이 하나둘 켜집니다. 내일은 손주를 맞는 날입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해둔 날짜가 다가오면 설렘과 피로의 기억이 함께 고개를 듭니다. 기쁘고 고단한 두 결이 섞일 때 반야의 호흡이 방향을 잡습니다. 작은 가방에 간식과 물티슈, 여벌 옷을 챙깁니다. 휴대전화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유모차의 바퀴도 한번 눌러봅니다. 준비의 손놀림이 차분하면 마음의 물결도 잔잔해집니다.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늙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밝은 가르침을 오늘의 중심에 놓습니다. 손주의 울음도 내 피로도 한순간의 물결일 뿐임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정지 호흡을 둡니다. 들숨에 설렘을 드리고 날숨에 걱정의 가장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또 한 번 쉼을 둡니다. 허리를 반뼘 세우고 어깨를 부드럽게 낮춥니다. 아침, 초인종이 울리고 작은 발소리가 현관을 채웁니다. 작은 손이 내 손을 잡는 순간 시간의 속도가 잠시 바뀝니다. 그 속도에 맞추어 말의 길이도 짧아집니다. 천천히 가자, 넘어지지 않게. 짧은 말은 울타리 같아서 둘의 발을 안전하게 감쌉니다. 감각이 있으되 감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을 되새깁니다. 울음의 소리는 귀에 남되 마음까지 흔들지 않습니다. 먹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져도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상황을 살핍니다. 상황은 대개 단순합니다. 배고픔, 졸림, 지루함, 혹은 관심의 이동. 정지 호흡을 더합니다. 들숨 둘의 눈높이를 맞추고
날숨 넷의 동작을 느리게 합니다. 눈높이를 맞추니 표정이 보입니다. 표정을 보니 말이 줄고 말이 줄자 울음도 금세 가라앉습니다. 점심 뒤 피곤이 몰려오는 시간에 작은 의자를 꺼냅니다. 자식이 맡긴 수면 스케줄을 존중하되 내 체력도 함께 계산합니다. 짧은 낮잠을 허락하면 오후의 돌봄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견줄 바 없는 주문, 모든 골을 덜어주는 길이라는 뜻을 허리춤에 묶습니다. 덜어준다는 말은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게를 나누어 들면 같은 거리를 조금 덜 힘들게 걷는다는 뜻입니다. 놀이공원 대신 동네 놀이터를 고릅니다. 그늘이 있는 벤치를 살피고 미끄럼틀의 표면 온도를 먼저 만져봅니다. 과감함 대신 안전을 선택하는 일은 지루함이 아니라 자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해질 무렵 유모차를 밀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마에 땀이 식고 손바닥에 열이 가라앉습니다. 오늘의 장면이 길게 남을수록 내일의 기대는 조용히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기대는 자식의 일정과도 잘 맞물립니다. 맞물림은 관계를 부드럽게 돌리는 톱니여서 서로의 시간을 덜 마모시키게 합니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정리합니다. 남은 간식은 투명 용기에 담고 기저귀 수량을 메모장에 적습니다. 메모가 늘어나면 다음번 준비가 쉬워집니다. 쉬워지면 마음의 주름도 펴집니다. 문득 오늘 웃던 장면 한 컷이 떠오릅니다. 미소는 오래 잡을수록 흐릿해지니 마음의 앨범 첫 장에 가볍게 꽂아둡니다. 그 사진을 넘기며 내일의 나에게도 한마디를 전합니다. 오늘의 속도로 가도 좋다. 손바닥 위 구절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식기 전에 한 호흡만 더. 밤과 낮이 맞닿는 시간. 창틀의 그림자가 얇아집니다. 어제의 수고가 아직 몸에 남아 있지만 마음의 결은 한층 고릅니다. 이 부드러움이 어디서 왔는지 따라가 보니 염송의 호흡이 하루 곳곳에 다리를 놓아두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묶음을 꺼냅니다. 종이의 냄새가 세월을 데려오고 글씨의 번짐이 관계의 굴곡을 보여줍니다. 유산 정리에 망설임이 남아 있어도 오늘은 순서를 정합니다. 살아있는 이에게 먼저 고마움을 전하고 떠난 이에게는 조용한 인사를 올립니다. 더 없는 지혜와 견줄 바 없는 길, 거짓 없는 밝음을 오늘의 기준에 놓습니다. 크게 보려는 욕심 대신 사실을 고운 결로 만지려 합니다. 정지 호흡을 둡니다. 들숨 셋의 기억의 빛을 드리고 날숨 다섯의 감정의 윤곽을 가라앉힙니다. 또 한 번 쉼을 둡니다. 눈을 감고 이름을 하나씩 떠올린 뒤 떠오른 순서대로 전화 목록을 정리합니다. 오전 산책길에서 벤치에 앉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지만 발의 느낌은 다릅니다. 같은 길도 마음의 각도에 따라 새로워집니다. 인연도 그러하여 누군가와 멀어졌던 사이가 오늘은 조금 가까워집니다. 문자를 한 통 씁니다. 그때 내 말이 거칠었다고, 당신 형편을 더 듣겠다고 전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재지 않고 누릅니다. 재지 않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헤아렸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건너는 길이라는 말을 오늘의 발걸음에 얹습니다. 건넌다는 뜻은 상대를 이기겠다는 말이 아니라 둘이 함께 다리를 건넌다는 마음입니다. 정지 호흡을 더합니다. 들숨의 바람의 결을 듣고 날숨의 말의 속도를 늦춥니다. 말의 속도가 늦어지자 표정의 빛이 앞서갑니다. 표정이 앞서가면 오해가 뒤따라오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한 칸 비웁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는 일은 쉽지 않으나 오늘은 기준이 단순합니다. 지금 누군가의 삶을 가볍게 하는가? 그 한 줄에 따라 물건의 자리가 바뀝니다. 자리가 바뀌자 마음의 통로도 넓어집니다. 경본을 책상 가운데로 옮겨 놓습니다. 한 면을 펼친 채 낮은 목소리로 머리글을 다시 짚습니다. 관자재의 관찰이 깊을 때 오온이 비어 있음을 밝게 비춘다는 첫머리가 오늘을 다시 세웁니다. 관찰은 판단보다 느리지만 오래 갑니다. 느림은 약점이 아니라 관계를 다치지 않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웃의 현관 앞에 작은 쪽지를 놓습니다. 수도꼭지 공구를 빌려드린다고 필요하면 초인종을 눌러달라 적습니다. 도움이 의무가 되지 않도록 문장을 가볍게 둡니다. 가벼운 문장이 오래 갑니다. 하루가 기울 무렵 창가의 화분에 물을 줍니다. 물줄기가 흙을 파고들지 않게 잎을 타고 흘려보냅니다. 흙이 천천히 젖어드는 모습을 보며 오늘 만난 얼굴들을 조용히 떠올립니다. 감정의 모서리가 둥그러지고 둥그러진 모서리로 다시 만나게 될 내일을 그려봅니다. 오늘의 작은 정리를 갈무리합니다. 첫째, 오래된 편지는 필요한 이에게 전합니다. 둘째, 서랍 한 칸을 비워 여유를 마련합니다. 셋째, 사과와 감사의 말을 미루지 않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뒤에서 염송의 한 줄이 수면처럼 받쳐줍니다. 소리를 낮추되 뜻은 넓게, 속도를 늦추되 결은 또렷하게. 그렇게 하루가 다리를 놓고 다리 위로 우리 삶이 새벽빛이 창틀에 번지면 오늘의 수만 번 고르게 하소서. 가벼운 바람 따라 한 걸음 늦추어 놓아보는 연습을 이어가소서. 맑은 물결 같은 말 한 줄이 가정을 적시고 자식의 걸음을 편안히 하소서. 멀어졌던 이웃과는 종소리의 여운처럼 잔잔히 다시 이어지소서.